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 중 하나 2024년 나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 대행을 수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 사건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먼저 사건의 배경부터 살펴보죠. 2024년 12월 14일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했고 그 같은 날 국무총리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 대행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 직후 12월 26일 국회의원 170명은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 12월 27일 국회는 총 192명 전원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헌재는 먼저 탄핵소추의 적법성부터 판단했습니다. 쟁점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일 경우 탄핵소추 의결정 족수가 대통령 기준인지 국무총리 기준인지였습니다. 헌재 다수 의견은 국무총리는 본래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되며 직접 선출된 대통령과는 정당성의 무게가 다르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본안입니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위반사항을 지적했습니다. 1. 특별검사 법률안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 조장. 2.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 3. 공동국정운영 발언. 4.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5.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하지만 헌재는 이중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만 유일하게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쟁점들에 대해선 증거 부족, 재량 범위 내 행위 등으로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위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상황에서 정치적 갈등과 혼란이 극심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의 판단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관 5인이 기각, 1인이 인용, 2인이 각하 의견을 내면서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일부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며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또 유일한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정계선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지연 모두 헌법 위반이며 파면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권한 대행의 법적 지위와 국회의 탄핵소추 범위에 대해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앞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에서도 헌법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